소리 없이 찾아오는 공포, 교통사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요. 타인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못 한다는 거. 처음에 사고 났을 때는 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 죽고 싶대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교통사고.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정말로. 앞이 깜깜하고요. 그래서 죽고 싶었죠. 애가 다쳤습니다.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위인 한국. 그만큼 인명피해도 많다. 재활치료에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적절한 치료 시기가 존재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을까요? 자동차 사고 부상자 중 중증 부상자가 연간 4만 7천 명에 달하고 이 중 30%는 장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03년 포드사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다. 그 후 52년 드럼통을 개조해 국산차를 처음 만들었고, 이제 우리나라는 자동차 세계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나서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기술에 대한 부분들, 특히 신차를 선택할 때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와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차종 생산이 많아진 것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문명은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한다. 이는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는 환자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가벼운 정도의 상해부터 중증의 장애를 남기는 것까지 한 30몇만 건인가가 1년에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는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은 전신적인 상태가 안정되면 재활치료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요. 네, 여기는 척추 손상, 그래서 많이 치료해 주니까 아무래도 좋죠.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고. 사고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신경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새로운 삶은 재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장애인 그쪽 올림픽으로 나가려고. 그쪽으로 해야죠. 목표를 갖고 해야 되니까. 하지만 갑작스럽게 생긴 장애를 극복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병원에서 훈련하고 적응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을 보면 외력에 의한 중추신경계 손상과 근골격계 손상이 혼합된 다발성 손상이 많습니다. 이렇게 중증 후유증이 남겨진 환자들을 치료하려면 집중적이고 빠른 재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속 56km로 주행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는 건물 4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맞먹는다. 이렇듯 교통사고는 평범한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넘어선다. 그 중에도 보행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다. 충격 흡수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신체가 받는 충격은 심각한 후유 장애를 동반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때 기왕에 많은 부족함들을 느끼시고 또 그 사고 후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유장애인들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분들을 위한 그 교통사고 후에 나타나는 그 중증 후유장애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전문화된 재활병원이 필요로 하다. 차량 추락 사고로 생사의 길을 넘나들었던 김정원 씨. 네. 요새 강직이나 이렇게 하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강직은 없어요. 네. 최근에 그 로봇 재활 좀 받고 계시는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입원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로봇 재활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그 다리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여기 좀 그 앉아 있는 모습이 힘겨워 보인다. 붙는 건 하지만 입원 당시에는 지금의 이 모습이 간절한 소망이었다. 혼자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 의지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다리가. 그 2등이라도 하니까요. 네. 오실 때는 거의 움직임이 없으셨는데 네, 없었어요. 그 치료가 그래도 많이 도움은 되시나 보네. 예. 네, 이 환자는 그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하지 마비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이신데요. 오셨을 때 일상생활 동작을 어떤 간병하는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어느 정도 하셨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독립적으로 하실 수 있을 정도 되셨고 또 하지 부분에 마비다 보니까 거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으셨는데 보는 프로그램에 충실히 따라오시면서 미세하지만은 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에 호전이 보이고 또 환자분 그 기분상에서도 좀 더 이렇게 치료의 만족도 그리고 본인이 재활에 대한 의지가 더 있어진 것 같습니다. 재활을 하면서 조금씩 움직여지는 손과 발은 언젠가 걸어서 병원을 나갈 수 있다는 정원 씨의 희망이 될 것이다. 중증 부상자들의 체계적인 재활 치료와 빠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전문 재활 의료 서비스는 이곳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필요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 교통사고를 당한 박찬명 씨. 당시 찬명 씨는 척추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다. 한번 치명만 삼켜보세요. 지금은 좋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자, 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한번 악수 한번 해보세요. 하고, 자, 이것도 악수 한번 하고, 좋아요. 자, 볼펜을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손에 한번 쥐어보세요. 지금 주시고 좋아요. 수중 치료를 하셨는데 지금 하지 다리에 있는 근력이 정상인 만큼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근력이 있으셨는데 수중 치료는 상대적으로 일반 평지보다는 그 중력이 이게 더 약하니까 오늘 수중 치료하면서 본인이 약간 걷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치료받는 이런 데 만족도가 좀 있으시고 또 재활의 가능성도 환자 스스로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입원할 당시에는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소망이었던 찬명 씨. 재활병원에서의 노력으로 조금씩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다. 계속해서 잘 치료를 많이
받아야 이렇게 가능한데 지금 하려는 의지도 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고통과 두려움을 미래의 희망으로 꿈꿔보는 찬명씨 부부이다. 저희 목표는 걸어서 집에 가는 게 목표입니다. 지팡이라도 짚고 집에 가야지. 다음 몇 발자국이라도 뛸 수 있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최상의 재활 치료를 제공함으로 해서 국가적으로나 모든 곳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교통재활 전문 재활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역할을 기대하며 더 많은 재활병원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